50억을 숨긴 남편, 나는 끝까지 싸웠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한 줄 인생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50년 동안 나는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았다. 그 남자의 밥상을 차리고, 그 남자의 부모를 모시고, 그 남자의 아이들을 키우고, 그 남자의 기분과 눈치를 보며 살았다. 내 이름보다 여보라는 이름으로 더 오래 불렸고, 내 삶보다 그의 삶을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놀랍지도 않았다. 슬프지도 않았다. 단지 50년 동안 참았던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는 느낌뿐이었다. 하지만 정말 나를 무너뜨린 건 그의 외도가 아니었다. 그날 지하 창고에서 본 금고, 그리고 그 금고 안에서 내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돈뭉치와 서류철, 그리고 50억이라는 숫자였다. 평생 나에게는 생활비만 조금 쥐어주던 남자가 내 앞에서는 돈 관리가 어렵다며 카드값도 내가 알 필요 없다던 남자가 나 몰래 50억을 모아두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결혼에서 진짜 속아온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그리고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전에 꺼져버린 줄 알았던 불이 살아났다. 그래, 여기서 끝내지 않겠다. 그날부터 나는 남편이 아닌 내 인생을 상대하기로 했다.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건 정확히 3년 전이었다. 늦는 날이 늘었고, 전화기는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어딘가 마음이 떠있는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았다. 그때부터였다. 내 안에서 작은 불씨 같은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 하루는 남편이 입고 나갔던 재킷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가 떨어졌다. 산부인과 결제 시간 오후 3시 40분, 남편이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말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 영수증에 찍힌 낯선 여성 이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오싹한 기분이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외도의 시작이 아니었다. 이 영수증은 남편의 또 다른 얼굴로 향하는 문이었다. 나는 아직 그것을 몰랐을 뿐. 며칠 뒤 남편이 저녁 약속이 있다며 나간 날이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해져 나는 무작정 밖으로 나갔다. 집 근처 카페, 창가에 앉아있던 나는 문득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남편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내가 아플 때 집으로 와서 돌봐주던 간병인이 앉아 있었다. 둘은 손을 맞잡고 이야기하며 마치 영화 속 연인처럼 웃고 있었다. 그 장면은 내가 70년 인생 동안 본 어떤 장면보다 잔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더 잔인한 건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이 분노가 아니라 확신이었다. 이 남자는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숨기고 있다. 외도는 그저 작은 균열일 뿐이다. 나는 직감했다. 이 사람은 돈도 숨겼다. 평생 나에게 생활비만 쥐어주고 카드는 본인이 관리하며 모든 재산 흐름을 감추려 했던 남자. 그가 외도를 하면서 한 푼도 나에게 빼앗길 리가 없다. 그리고 뒤늦게 깨달았다. 남편의 비밀은 여자가 끝이 아니라 돈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걸. 이 순간부터 나는 남편의 또 다른 삶, 그가 감춰온 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남편의 외도 장면을 본 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웃음, 그 여자의 손, 50년의 세월이 모두 한순간에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이 사람, 정말 이 정도를 숨길 사람이었나?
나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남편의 행동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밖에서는 호탕하고 집에서는 말없이 숨죽인 남자. 돈 이야기가 나오면 표정이 달라지고 문서함이나 택배만 오면 내게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하던 남자. 그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남편은 재산을 숨기고 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날 남편이 잠든 밤 나는 조용히 열쇠 꾸러미를 들고 지하 계단으로 내려갔다. 지하로 가는 길은 차갑고 축축했다. 벽에 오래된 냄새가 코를 찌르고 내 심장은 계단의 낡은 나무판을 밟을 때마다 쿵, 쿵 울렸다. 계단 마지막에서 나는 한 번 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작은 금속 덩어리가 희미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다. 바로 금고였다. 천으로 덮인 큰 금고. 마치 숨바꼭질을 하다가 들켜버린 아이처럼 그곳에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나는 천을 걷어냈다. 금속 표면이 손끝에서 차갑게 울렸다. 금고 앞에 서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걸 열면 돌아갈 수 없겠지. 하지만 이미 돌아갈 길은 멀리 지나 있었다. 나는 남편이 평소 좋아하던 숫자를 떠올렸다. 기념일, 생일, 돈이 들어오는 날, 그가 집착하던 숫자들. 첫 번째 입력, 실패. 두 번째 입력, 실패. 식은땀이 등에 맺혔다. 그리고 떠올랐다. 남편이 늘 부적처럼 쓰던 어떤 날짜 하나. 나는 그 숫자를 눌렀다. 딸깍.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지하 전체를 울렸다. 순간 숨이 멎었다. 그 안에는 서류철, 도장, 두툼한 봉투들, 현금 다발, 그리고 내가 평생 본 적 없는 액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나는 느꼈다. 내 인생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남편이 사는 세계, 그리고 내가 속았던 세계. 그리고 지금 나는 그 둘 사이의 문을 열어젖힌 것이다. 금고 안에 서류를 꺼내려는 순간 뒤에서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얼어붙었다. 천천히 돌아보자. 남편이 계단 위에 서 있었다. 어둠이 남편의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났다. 이게 뭐예요? 나는 금고를 가리키며 말했다. 남편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입술을 깨물었다. 내 거야? 그 말 속에는 50년의 결혼 생활보다 더 솔직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물었다. 우리 돈 아니었나요? 남편의 눈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서 나는 50년을 살았다. 그의 눈치, 그의 기분, 그의 욕망. 하지만 그날 나는 그의 흔들림을 보며 처음으로 내가 저 사람을 모르는구나 라고 느꼈다. 나는 금고 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부동산 계약서, 해외 계좌 내역, 숨겨진 자산 목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중 울긋불긋 표시된 숫자 하나. 50억. 내 손이 저절로 떨렸다. 50년 동안 생활비 몇만 원을 아끼며 살던 나에게 50억은 다른 행성의 숫자였다. 당신, 나는 속삭였다. 이걸 언제부터 숨긴 거예요? 남편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나에게 다가와 서류를 빼앗으려 했다. 나는 평생 내지 못했던 힘으로 그의 손을 밀쳐냈다. 남편이 당황해 비틀거렸다. 넌 달라졌어. 그 말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말했다. 아니요. 이제야
진짜 제 모습이 된 거예요. 남편은 이를 악물었다. 이혼은 절대 못해. 그 말은 곧 돈은 절대 못 줘. 라는 뜻이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변호사를 고용했고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고 내가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남편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나의 전쟁도 그날 시작되었다. 남편은 금고 사건 이후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는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판단 능력이 부족합니다. 경도 인지장애가 있어 재산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숨긴 게 아니라 아내가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50년을 참고 산 결혼 생활의 보상은 남편의 거짓말과 왜곡이었다. 두 번째 조정 기일날 남편은 내 눈을 피했다. 그러나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남편 측 변호사는 말했다. 더 이상의 재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제출된 목록이 전부입니다. 그 순간 우리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다. 정말 더 없습니까? 남편이 대답하려던 찰나 변호사가 지난 조정 때의 녹취록 한 줄을 읽어내렸다. 내가 얼마나 더 숨겨놨는지 알기나 해? 그 한 문장, 남편이 분노에 휘말려 나에게 내뱉었던 말, 그 말이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남편은 당황해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그건. 흥분해서 한 말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판사 대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추가 은닉 재산이 있음을 본인 스스로 인정하셨습니다. 남편의 입이 굳어졌다. 우리 변호사는 조용히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남편 명의의 법인 계좌, 5년간 14억 원의 입금, 그리고 두 번째 서류, 해외 부동산 차익을 모아둔 21억 원짜리 해외 계좌. 판사 대리는 남편에게 정면으로 말했다. 최소 35억 이상의 누락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제출된 50억과 합산하면 총 85억 원입니다. 남편의 무릎이 작게 흔들렸다. 그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말했다. 그건 내가 관리한 돈이야. 내가 벌었고. 판사 대리가 말을 잘랐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남편의 입술이 달달 떨렸다. 그를 50년 동안 지탱하던 것, 돈, 자존심, 남자로서의 우위,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았다. 평생 내게 말하던 그 거만한 말들. 넌 모르면 돼. 돈 얘기는 내가 할게. 이 집 재산은 다 내 거야. 그 말들이 이날 전부 뒤집혔다. 판사 대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내분은 남편의 은닉 재산을 포함한 전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남편은 나를 지배하려 했지만 결국 스스로 무너졌다. 소송 결과가 나오던 날 내 심장은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50년 동안 한 남자의 아내로만 존재했던 내가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싸운 날들이었기 때문이다. 판사 대리는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었다. 남편의 은닉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아내에게 현금 및 부동산 등 총 42억 원 상당을 분할 지급합니다. 순간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42억. 내 인생에서 들어본 적 없는 액수, 만져본 적 없는 액수, 가난하게 살면서도 항상 참아라, 이해해라라고 말해온 나에게는 상상조차 못했던 수치였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울지 않았다. 소리내 웃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그래, 이게
내가 평생 참고 산 대가구나. 남편은 판결문을 들고 자리에서 비틀거리듯 일어났다. 그의 어깨는 내가 결혼했던 그 젊고 자신만만한 남자가 아니라 세상의 무게를 떠안고 쓰러질 것 같은 늙은 남자의 어깨였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50년의 결혼은 법정에서 단 몇 분 만에 끝났다. 며칠 후 나는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일을 했다. 작은 아파트를 하나 계약했다. 햇살이 잘 드는 곳, 내가 좋아하는 나무 냄새가 나는 곳,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기분을 맞출 필요도 없는 곳. 평생 남편의 취향에 맞춰 살던 내가 처음으로 선택한 공간이었다. 그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낼 때 나는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 순간 기분이 이상했다. 외롭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허무하지도 않고 그저 홀가분했다. 50년 동안 나를 짓눌렀던 무게가 목 뒤에서 스르르 풀리는 느낌.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남편은 여전히 내 탓을 할 것이다. 내가 가족을 버렸다. 돈을 요구했다. 결혼을 망쳤다. 그는 평생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 것이다. 하지만 그건 그의 이야기다. 그의 인생, 그의 틀, 그의 세계. 나는 그 세계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내 세계로 들어왔다. 이제 여기서 살아갈 것이다.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내 선택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나는 다시 속지 않는다. 나는 다시 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다시 나를 잃지 않는다. 구독과 좋아요로 한 줄 인생사 다음 편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